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이병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지셨죠? 요새 국내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도 오늘은 그야말로 한파 중에 한파. 거의 오늘 뭐 내복도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추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날 뭐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뭐 진짜 그 오뎅 국물에 그냥 정종 한 잔이 딱 어울리는 그런 날씨긴 한데, 오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뇨와 알코올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 보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혈당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렇게 뭐 알코올,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뭐 커피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 가지고 최근에 데이터를 좀 모아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당뇨를 돌보는 의사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대한 진실, 뭐 진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술 먹으면 뭐 취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술은, 술을 진짜 싫어하시는 분조차도 일단 술에 대한 걸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70% 분들이 적어도 뭐 한 달에 2번 이상은 술을 먹는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물론 10% 정도는 아예 안 먹긴 하는데, 그런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전에 인제 알코올, 인제 술이 당뇨병을 예방한다 뭐 요런 데이터가 많아 가지고요. 뭐 술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인용을 했죠. 그래서 "야, 술이 나쁜 거라 그러는데 그럼 좋은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당뇨 환자인데 알코올이냐, 알코올이 뭐냐, 이런 거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저는 술 잘 못해 가지고 어디 또 가면 그래도 한 잔 정도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의점을 가면은 의외로 이 노알코올, 무알코올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요것도 한번 매장을 좀 가 보고 한번 상황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네. 여기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가 인제 요 동상이 인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엔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적절한 시기에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와인을 칭찬했고, 뭐 예수님도 인제 와인을 이제 한글로 돼 있고, 실제로 "와인은 실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널리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적절한, 적당량,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술이 과히 나쁜 건 아니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해서 인제 요거 가지고 인제 힌트를 얻어서 여러 가지 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 논문 몇 개 보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려우시죠? 그냥 여기 요거는 이제 알코올하고 뭐 2형 당뇨 얘기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술이 당뇨병을 유발하냐, 술이 당뇨병을 예방하냐,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굉장히 대규모 연구, 아주 굉장히 거의 한 30만 이상의 데이터를 모조리 모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 논문의 요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는 하루에 알코올량을 22g 정도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리고 60g 이상 먹으면 나빠진다 이렇게 돼 있고, 여자도 알코올을 24g 정도 먹으면 이제 제일 당뇨를 안 유발하고, 50g이 넘어가면 당뇨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루에 이 논문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가 하루에 알코올을 한 20g, 22g 정도 먹으면 괜찮겠다. 뭐 요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술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렇다는 거거든. 그래서 인제 이거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00-300 개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약간의 술은 도움이 된다." 이거 나왔고, 이제 양은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 보니까 한 남자는 22g, 여자는 24g 정도 되어 있고, 그럼 22g이 뭐지? 이게 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인제 한번 또 다른 걸 또 볼게, 이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여자랑 남자랑 좀 봤습니다. 위에가 인제 화살표가, 네. 요 위에가 여자고요. 아래가 남잔데, 요쪽 여기 요축은 이제 알코올 섭취량이 하루입니다. 10g, 20g, 30g 이렇게 먹는 걸 보는 거고, 이건 남잔데, 특히 여자를 보면은 이 1을 중심으로 해서 알코올량이 요 이 그 쪼금씩 먹기 시작해서 하루에 20-30g 요 정도를 먹으면 당뇨가 억제가 돼, 아니 당뇨 예방이 좀 되는 거죠. 발생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요 50g 정도 넘어가면은 당뇨 유병률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야 그러면 요 정도는 되겠다. 남자는 좀 달라요. 남자는 조금 더 꺾이는데 어쨌든 남자는 뭐 여자만큼은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한 20-30 정도 되고 한 50 까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좋은 거야? 그래서 인제 우리가 따져 보니까 이런 거죠. 여자는 52g 먹으면 치명적이다. 이때는 당뇨가 유병률이 팍팍팍 올라간다. 남자는 80g 먹으면 팍팍팍 올라간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 이 g이 뭐냐? 우리 또 g을 알아야 되죠. g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g은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술의 종류에 따라 이제 맥주는 4에서 5% 정도 되잖아. 아시죠? 포도주는 한 23, 14% 정도 되고 위스키는 이 정도 되고 소주는 20, 요새는 뭐 15도짜리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이 알코올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알코올 농도 여기 곱하기 에다가 술의 용량 병이 또 달라요. 요새는 또 맥주만 해도 330짜리도 있고 350짜리도 있고 370도 있고 뭐 병도 350짜리 있고 뭐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알코올 농도에다가 술의 용량을 곱하고 그 알코올의 비중은 0.8입니다. 이걸 곱한 값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제약회사 무슨 회사 갖고 소주를 한다면 20%로 친다면 이제 빨간 건 아니고 이제 파란 거예요. 그걸 치면 요 정도 되죠. 57.6. 그러니까 소주 하나가 한 50에서 6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22g, 24g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주에 그러니까 7잔 반이 나오니까 한 2잔 정도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잔까지 괜찮고 넘어가면 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한 병이 넘어가면 이건 안 좋겠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50g 넘어가면 안 좋으니까 소주를 하루에 하나 이상 먹으면 이거는 치명적이다. 이거는 뭐 질병을 아주 나쁘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포금할 때는 하루에 인제 5-60g 그래서 소주 한 병 이상 먹는 거를 우리가 포금이라고 하죠. 알코올은 g당 7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g이 많으면 칼로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이 되면은 이게 몇 칼로리입니까? 5, 7 거의 400칼로리가 돼요. 우리가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주 하나 먹으면 밥 한 공기 하나 1/3을 먹은 거예요. 이게 칼로리가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알코올이 의외로 대단하죠. 실제로 따져보면 10g을 먹은 거 보면 요 정도입니다. 맥주 300cc, 와인 한 잔, 소주 한 잔. 뭐 요 정도가 대개 한 1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보통이고 요거보다 한 2배까지는 인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로리를 보면 뭐 맥주 저는 300잔 하지만 어쨌든 한 잔의 칼로리는 대충 보면은 한 60에서 100칼로리 언저리. 뭐 맥주 한 잔은 뭐 500cc 이건 큰 거고 이건 정말 맥주집에 가서 하는 거고 보통 맥주 컵이 한 200cc 되는데 우리 거품을 고려하면 이제 좀 떨어지니까 한 7-80 정도 돼요. 우리가 보통 소주 한 잔 이런 거 보면 되게 한 잔이 한 7-80 정도 되고 샴페인이 의외로 인제 가스가 있어서 칼로리가 좀 덜해요. 그래서 되게 뭐 소주건 맥주건 막걸리건 한 잔 정도가 한 100칼로리 언저리가 된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논문 볼까요? 이 논문은 인제 덴마크에서 한 건데 뭐 영어 뭐 요거 읽어 보시죠. 7만 명 정도를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떤 걸 조사했냐면 횟수, 알코올 먹는 횟수를 봤어요. 봤더니 인제 요 결론이 그거야. 뭐냐면 일주일에 3-4일 이내 먹는 건 좋고 넘어가면 나쁘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3-4일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까지 되는데 이 논문에 따라서 이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에 의하면 그런 거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그럼 적당한 알코올률이 뭐냐? 우리가 인제 외국에서 하는 거는 되게 인제 하루에 2 드링크 요 정도는 맥주 하나 뭐 위스키 이런 거 한 잔, 와인 한 잔이나 한 잔 반 정도 된 요런 걸 우리가 적당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거고 특히 당뇨 환자에서 권고량은 이거보다 반으로 빡 줄여서 남자는 2잔 이하, 여자는 한 잔 이하를 권하고 우리가 일반 당뇨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우리 건강한 거는 이런 외국에서 인제 적당량보다는 요거보다는 반 정도에서 요 정도가 좀 적당하겠다. 요 정도가 우리가 권장을 하는 알코올 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금은 7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하루에 날마다 먹으면 이제 포금이라고 그러고요. 하루에 일주일에 3-4일 정도면 괜찮은데 넘어가면은 인제 우리가 포금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 가정의학과 식품의학 중에서는 이제 요 정도를 우리가 이제 권장하죠. 소주 2잔, 맥주 그러니까 대충 한 잔이에요. 한 잔이고 소주는 2잔 요게 이제 한 48cc 50 60cc짜리 요걸 봤을 때요. 왜냐면 요걸 다 채우진 않잖아요. 요게 이제 3분의 채우니까
보통 한 잔, 소주는 2잔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적정량이다 보는 건데 뭐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제 친구들은 보통 한 번 먹으면 벌써 한 병 그냥 다 드시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폭음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인제 우리가 의학회에서 권하는 양이고요. 또 그래서 인제 좋은 걸 한번 골라 봤어요. 요거는 인제 좀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당뇨랑 알코올을 관련을 해 봤더니 이 논문을 이제 논문 리뷰를 많이 해 봤어요. 여러 논문을 그냥 수십 개를 입문을 해 봤더니 "술이 동맥경화를 개선시킨다." 요건 동물 실험에서 발견된 겁니다. 사람에서는 구체적으로 증명을 못 했어요. 왜냐면 알코올을 계속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혈류 개선 이것도 동물에서 했고요. 지방 분해를 약간 도와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킵니다. 약간의 알코올은. 그래서 혈당 조절이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 요런 것 때문에 좋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인제 연말에 또 인제 "아니다." 논문 하나 나와야죠.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이제 알코올하고 드럭 뭐 이 정도 영어를 읽을 줄 아시잖아요. 알코올하고 약물에 대한 논문을 보니까 "아니다. 이건 뭐 연구가 문제가 많다. 연구가 문제가 많다." 왜? 이거는 노년층만 돼 있고 술 마시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지 않았다. 왜? 술 먹어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먹잖아요. 그런 사람을 술 안 먹는 거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안 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내가 술 먹고 너무 속이 안 좋고 뭐 정신과적 문제가 되면 인제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인제 조절을 하지 못한 연구다 대부분이. 그러고 금주자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 명확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간의 술을 먹으면 이제 건강해서 먹는 거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또 술을 또 못 먹잖아요. 몸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먹느냐 안 먹느냐만 따진 거는 연구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인제 정확하게 그 환자 대상 하나하나를 먹느냐 과거 음식 경력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냥 먹느냐 지금 먹고 있냐 안 먹느냐만 가지고 조사한 연구니까 이거는 너무 연구가 편향돼 있어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요새 인제 대체적인 얘기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나쁘다."가 답입니다. "나쁘다."입니다. 네. 한두 잔도 뭐 가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알코올은 뭐 이런 거죠. 인제 동물 실험에서 HDL을 올립니다. HDL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아시죠? 콜레스테롤 인제 4 가지가 있죠. HDL, 고밀도 지단백, LDL, 저밀도 지단백이 있고 중성 지방이 있고 총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우리가 LDL을 낮추는 약은 있어요.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강력한 콜레스테롤 약이 있는데 HDL을 올리는 약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운동을 하면 1, 2 정도 올라가고 알코올을 소량 먹으면 좋아진다고 돼 있어서 뭐 그 정도 돼 있고요.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것도 동물 실험에서 증명된 거고 사람에서는 술을 먹이고 이런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에서 폴리페놀 요거는 인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성분은 동물에서 줬을 때 당연히 그 몸에 항산화 물질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독소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탄닌의 페놀은 또 그 포라보노는 이것도 또 항산화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포라보노이도 이제 와인에 특히 많죠. 그리고 인제 와인 마시면 이제 두통이 심하시잖아요. 인제 요건 이제 페놀하고 요 탄닌 요 씁쓸한 건 탄닌하고 요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고런 게 또 식욕을 억제하고 또 이렇게 그 항산화 물질이 됩니다. 또한 술은 살균 우리가 소독할 때 알코올 쓰잖아요. 알코올 소독제. 위장 건강 위산을 분비시킵니다. 그리고 뭐 레드 와인에 있는 코르티졸이 좀 많아서 이게 지방세포 커지는 걸 좀 막아 주고 아까 같이 당뇨를 예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약간의 술은 또 수면이 잠이 안 올 때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감기를 예방한다 이런 논문도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인제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인제 앞뒤를 계산한 연구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 동물 실험 요런 거 가지고 인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씩은 좋다는 얘기는 여전히 인제 존재합니다. 이 알코올은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아세트테이트가 변하는데 요때 중요한 게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예요. 요게 인제 없는 사람은 저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술을 못 먹는 거고요. 요게 좋은 사람은 술이 잘 분해가 되는 건데 어쨌든 보면은 물하고 산소를 폐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그 소변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좀 많이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공기를 많이 쐬면 좀 약간 좀 많이 그 배출이 되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좋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간이 안 좋다든가 소변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폐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그 알코올의 그런 찌꺼기들, 이런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찌꺼기, 나쁜 찌꺼기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보통은 이제 70kg 남성이 보통 한 잔 정도가 보통 1시간 정도 잘 100% 해석된다고 돼 있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은 뭐 잘 아시죠? 뭐 약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유 여기서 해도 되는 얘기 뭐 일단 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저혈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인제 질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가정보 포털에서 보면 이런 걸 얘기했어요. 지방간이 크고요. 빈혈의 문제가 생기고 식도염, 위장염, 특히 췌장염이 생기면 뭐 영원히 복통하고 췌장암도 유발할 수가 있고 인슐린을 맞을 수 있는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영양 결핍이 되죠. 비타민 결핍이 되고 심장병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욕 감토가 되고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근육이 약해지죠.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고 되게 이런 것 때문에 알코올은 의학적으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요새 인제 술 많이 드시는 요새 같은 때 좀 분위기가 술을 먹게 만드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인제 알코올성 간염이 생기고 알코올성 항변증이 생긴다고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인제 지방간하는 저희 병원에 지방간하는 우리 이대호 교수님은 아예 술을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 한 잔도 나쁘다.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여전히 알코올은 한 잔도 안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알코올은 60가지 이상의 질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우리 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 년에 뭐 이 정도 GDP 2.9% 그러니까 생산량의 3%를 술로 날린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약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두 잔이 좋다고 돼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암 연구에서는 "술은 1군 발암 요인이다. 한 잔만 마셔도 암이 생긴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의료계나 이런 국가 공공기관에는 술을 한 잔 "노."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도 안 된다."라고 우리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얘기가 뭐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뭐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겠다. 이게 인제 의학계의 인제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네 예. 그 근데 인제 당뇨 환자가 있잖아요. 당뇨는 좀 달라. 당뇨 환자는 이제 술을 먹으면 이 알코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억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이 와요. 어. 그래서 막말로 술 먹고 안주 안 먹고 깡술 먹으면 저혈당이 와서 쇼크 빠집니다. 저혈당이 생기면 뭐 두통, 어지럼증, 혼수도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망가질 수 있죠. 지방간염, 그다음 간경변 유발하고 또 간암도 유발하고요. 또 합병증, 당뇨병증이 아주 나빠집니다. 혈관 엉망이 되고 다리 저린 신경병증도 더 악화되고요. 콩팥도 당연히 나빠지고요. 또 복부 지방이 늘어나죠. 기름이 늘어나면서 역시 심혈관 질환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당뇨 환자는 알코올은 노. 노입니다. 노. 그래서 인제 근데 먹어야 된다. 뭐 사회생활할 때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먹는데 인제 가급적이면 안주는 칼로리가 낮은 거 야채 스틱이나 마른 김 이런 걸 선택하라. 그리고 뭐 "요 정도 먹어라. 하루에 한두 잔만 먹어라." 그리고 "천천히 마셔라." 그리고 "혼자 마시면 깡술 먹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뭐 혈당을 좀 재보면 좋죠. 요새 인제 그 자가혈당 측정기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 팔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인제 그거를 이제 제품이 나와 가지고 저도 한번 붙여 봤는데 술을 먹고 인제 그러면 이 혈당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떨어지는 걸 봐서 약간 겁도 나서 먹다가도 좀 멈칫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재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혼자 할 땐 저혈당 간식을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당뇨인 걸 알리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한두 잔만 먹어라, 한두 잔만. 그리고 안주를 잘 먹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많이 하고 천천히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근데 그럼 약을 어떨 거냐? 대개 인제 음주의 당뇨약은 그냥 먹어도 되는데 다만 인슐린 그 저항성이 개선이 되니까 인슐린을 쓰거나 설포닐 유래화 제제 예를 들어서 뭐 디아미크론, 아마릴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약들 많이 쓰시죠? 고런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왜? 그런 사람은 알코올이 아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서 반드시 안주를 잘 먹어 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
혈당이 80 미만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상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약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요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진짜 먹는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3 가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당 조절 목표에 있다. 공복에 70에서 130, 식후는 180 안으로 들어와 있다. 저혈당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먹어도 된다." 저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 들었으면 먹어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1-0일 경우 소화당뇨권은 "저혈당을 주의해서 가급적 술은 자제하라." 이렇게 "안주를 잘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적정 음료는 어떠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한 잔, 한 잔. 어 한 잔 정도예요. 와인은 한 잔 반 정도 되고요. 요 정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복을 피하고 공복에 먹으면 저혈당이 오니까 그리고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걸 먼저 먹고 그러니까 고기나 뭐 그런 걸 먹고 먹어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당분이 적은 술 그런 거죠. 그 막걸리나 이런 거보다 그냥 이런 술 뭐 저는 술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인제 그냥 증류주인가 봅니다. 이런 거 그냥 끓여서 만든 술인가 본데 이런 것들은 그나마 칼로리가 덜하니깐 뭐 괜찮다 알고 돼 있고 그리고 술을 먹을 때 과당, 설탕 제제를 많이 먹는 게 나빠요. 많이 먹으면 이 설탕이 인제 그 인슐린을 인제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막 분비하니까 갑자기 혈당이 확 떨어지면서 저혈당 유발할 수 있으니까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 거를 먹으면 술 먹을 때 단 거를 먹으면 허기가 져 가지고 또 단 거를 먹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과당은 피하고 이렇게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을 먼저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무알콜 맥주는 마셔도 되나요? 네. 무알콜 뭐 무알콜, 저알콜, 논알콜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인제 '야 무알콜은 뭐냐? 논알콜은 뭐지?' 그래서 제가 편의점을 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놀랐어요. 이게 다 무알콜, 논알콜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카스 뭐 하이트 뭐 칭따오 뭐 하이네켄 이게 너무 호가든 뭐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숫자도 좀 0.00도 있고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인제 저도 궁금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제 무알콜, 비알콜, 논알콜 요런 용어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국 주류법에서는 1% 미만은 1% 미만은 이제 비알콜, 논알콜 말을 쓰고요. 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0.9% 섞었으면 알코올이 들어가도 술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매할 때는 당연히 성인 확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술을 못 구매하지만 우리가 주류법에서는 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퍼센티지가 0.0 쓰는 건 비알코올 이거는 1% 미만인 걸 말하고 0.00으로 쓴 건 무알코올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은 요 하이트 제로 0.00은 칼로리가 없는 거고 요거 호가든 0.0은 요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무슨 차이냐? 보통 맥주에는 탄수화물 18g 당 0이 있어요. 당이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인제 무알콜은 이제 알코올이 없으니까 인제 탄수화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화시키거나 냄새를 넣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알콜은 오히려 칼로리가 더 많아요. 거의 2 배까지 안 돼도 꽤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 가지 보면 요게 인제 뭐 요거 많이 보실 거예요. 어디 여행 가거나 볼 텐데 인제 술 어리신 분들이 하는데 하이트 뭐 요거는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요게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요게 봤더니 내가 지금 요걸 다 뒤를 다 까 봤어요. 까 봤더니 얘는 0.00 돼 있잖아요. 얘는 0.0 약간 칼로리가 있는 거 인제 알코올이 있는 거고요. 얘도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없어. 0.00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품을 한 20개 봤는데 저도 술을 잘 몰라 가지고 근데 하여간 그 편의점 제가 2 군데 편의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요런 2 개는 없는 거고요. 칼로리는 또 달라. 칼로리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탄수화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얘는 13점 얘는 95 이게 칼로리가 많아요 이게. 95 얘도 69 이게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얘가 좋은 거야 이게 얘가. 특정 제품 죄송한데 얘가 좋은 거고 얘는 칼로리가 좀 있어요 이게. 예. 한 7배 되죠. 그리고 얘는 인제 중간이고 얘는 또 칼로리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잘 보셔 가지고 좀 뒤를 까 보시면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요렇게 아예 없는 걸 무칼로리 요런 거를 논칼로리 이렇게 논칼로리 저칼로리라고 아예 없는 걸 무라고 그래요. 무칼로리. 요거는 무칼로리는 요거하고 요 끝에 게 아니 요 앞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무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요걸 보고 드시고요. 다 똑같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에 이제 뒤에 설명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0.00은 진짜 아예 없는 거고 0.0은 제가 한 7, 8개 제품을 봤는데 다 알코올이 한 0.05에서 1% 정도 미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논 알코올 맥주, 이제 맥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음주운전에 걸리느냐? 당연히 안 걸리는데 좀 따져보면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요 정도입니다. 0.4, 0.5. 근데 우리가 성인 남성이 맥주 500을 먹었을 때 걸린대요. 이게 걸린답니다. 보통 1시간 이내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0.5% 논알콜, 무알콜 말고 논알콜인 경우 100캔을 마셔야 한 잔이랑 비슷하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거 100회 마시면 칼로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로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음주단속 피하려고 이렇게 막는 거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것이고 그냥 기분 낼 정도로 한 잔 정도만 하셔야지 이 칼로리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법에는 안 걸리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것도 한 캔 이상은 먹는 걸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에서는 예전에는 술을 한 잔은 좋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가급적 술 마시지 않기. 술은 노입니다. 한두 잔 노예요. 물론 다른 얘기도 쭉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술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당뇨 환자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저의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에 이제 당뇨 환자들 이제 권고사항을 좀 적어드리고 싶은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을 요 정도 감량합니다. 근데 요새 나는 약은 15% 감량으로 돼 있고 매일 30분 정도 운동하는 게 좋겠고요.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3일 정도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고요. 식사는 천천히 먹어서 20분 이상 먹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식사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5, 6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두세 배 이상 천천히 10번 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채소를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고 단순한 먹지 말고 기름기는 줄이고 싱겁게 먹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없애주고요. 금연하고 정기검진 당뇨 조절하고 했지만 이제 암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정기검진 받는 요런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예방법을 좀 따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알코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기회는 이제 비타민이나 커피 이런 당뇨병과 관련된 주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흰수용 고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술은 아니지만 저는 탄산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로 탄산에는 요새는 음료수를 마셨는데 제로 콜라는 당뇨병 예방이나 악화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 콜라는 칼로리가 5칼로리 미만인 경우 우리가 제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2, 3칼로리 있는 거고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고 그 성분의 전해질을 이뇨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콩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콩팥이 좋은 사람은 제로 콜라 서너 개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50개, 60개 이렇게 먹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적당선에서 서너 개 정도 먹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혈당을 좀 덜 올린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싶으면 제로 탄산을 드시고 서너 개 이상 먹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교수님, 말초혈관 저항이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분에게 있는 증상인가요? 말초혈관이 왜 저항을 하나요? 이제 혈관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혈관은 이제 좀,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신선하고 약간 좀 탄력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이 오래 쓰면은 약간 딱딱해집니다. 왜냐면 기름도 끼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동맥경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혈관에서 지나다 보니까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가 필요할 때 혈관을 늘려줬다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시면 혈관이 딱딱하니까 이게 수축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앉았다 일어나면은 혈관을 확 쥐어줘가지고 탄력이 있어서 피를 잽싸게 머리로 올려주는데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빨리 수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당연히. 예, 바지락 술찜이 질문하셨는데 도수가 높은 술은 써서 많이 못 먹으니 건강을 크게 망치지 않을까요? 네. 뭐 당연히 아까 그 위스키 같은 건 이제 40% 50% 정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곱하기 얼른 곱해 봐도 어 1-2 잔, 2잔 이상 넘어가면 벌써 인제 별로 안 좋고 3 잔만 넘어가면 인제 폭음 수준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좋지는 않겠죠, 칼로리가. 네. 근데 인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인제 탄수화물이 좀 덜하니까 그나마 좀 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 이제 알코올 양이 많으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네. 네. 평소 술 잘 안 먹는데 폭음을 가끔 합니다. 폭음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잔 정도를 말하고 네 5 번에서 7 잔 정도를 말하고 네. 술 한 번에 많이 먹기, 술 자주 먹기. 네. 이 질문 내용이 그겁니다. "술 한 번에 많이 먹기가 나쁘냐? 술 자주 먹기가 나쁘냐?" 둘 다 나쁩니다. 이거 데이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술을 굳이 먹는다면 일 주일에 3일 미만으로 하고 술 양은 1-2 잔이 좋다고 돼 있고 어 5 잔, 7잔 먹는 건 좋지 않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카레라이스 님이 질문하신 거 보겠습니다. 근데 저녁이라 뭐 저도 야채를 먹어야 되는지 닉네임이 이제 바지락 술찜 카레라이스 하니까 저도 배고프네요. 네. 카레라이스 찜 보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날이면 깊게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엄청 일찍 눈이 떠져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경우는 혈당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혈당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을 좋긴 하지만 그 자체가 혈당을 떨구고요. 또한 간에서 우리가 자다 보면은 칼로리를 생성해야 되는데 글루코스를 포도당을 분해해야 되는데 알코올 자체가 포도당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 상태로 갈 수 있어서 이게 또 숙면을 이제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네 건강이 악화되는 네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술을 마시면 네. 홍수희 님 질문 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님은 간이 약하지 않아요? 간 건강과 당뇨와 상관관이 있나요? 간이 나쁘면 당뇨가 더 악화되게 하나요? 네. 간은 이제 또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은 포도당을 밥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저장하고 필요한 후에 꺼내는 일종의 창고입니다. 엄청난 창고인데 간이 나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저장할 데가 없어서 혈중에 당이 올라가고 또 배고플 때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야 되는데 못 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나쁘면 혈당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안 먹을 때는 뚝 떨어지고 높을 때는 막 먹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이 나쁘면 혈당은 더 기복이 심해진다. 공복은 더 낮고 식후는 더 높다. 이렇게 됩니다. 노인이 되면 엔젤님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이 되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네, 그런 겁니다. 인슐린에 대한 약발이 안 듣는 겁니다. 약발. 인슐린에 대한 약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여러 단계에 작동합니다. 우리가 혈당이 있으면 혈당을 간에 저장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몸에 저장된 양분을 세포에 도달해서 세포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써서 이제 잘 활동하게 하는데 그런 작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비만한 경우,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뭐 당뇨한테는 특히 그런 게 많아지니까 민감성이 감소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뭐 분비를 못하면 또 당연히 당뇨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실제로 70세 이상 넘어가는 그 어르신들은 그 내당뇨 이상인 환자가 60% 이상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10 명이 있으면 반 이상은 당의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에 대한 인슐린 반응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좀 소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아직은 청춘이다." 질문하셨습니다. 20대 중반 딸아이가 검진해 봤더니 당화혈소가 6.2가 나왔습니다. 정상이 5.6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일시적일까요? 네. 네. "회사를 다니면서 술을 자주 먹어서일까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당화혈소는 지난 석 달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말합니다.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5.6 까지가 미만이고요.
6.5 미만까지가 당뇨 전 단계입니다. 6.5 넘어가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6.2는 정상이랑 당뇨랑 중간, 당뇨 전 단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이라든가 뭐 어떤 특별한 약을 먹었다든가 무슨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에 대한 관련된 검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적어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서 비슷한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지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진단을 섣불로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6.2일 때 어떤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좀 편안할 때, 좀 안정적일 때 다시 한번 재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2번 이상, 5.7 이상, 6.4 이하가 되면은 전 단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 저혈당일 때 두통은 왜 생기나요? 그 뇌 조직은요. 그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95% 이상이고 케톤을 일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기면 뇌 조직의 세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혈류장애도 생기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통이 생기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뇌의 그 주 칼로리원은 거의 95% 이상이 이제 포도당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금연을 하면서 입안이 화해지는 민트 캔디를 자주 먹습니다. 무설탕 캔디인지 당류는 거의 0인데 탄수화물이 좀 높더라고요. 대체당을 쓰는 것 같은데 하루에 2, 3통 먹어요. 대체당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건 위험하겠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제 당류가 탄수화물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시는데 그래서 저희 이렇게 무가당도 많이 먹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영양 선생님들은 뭐 서너 개 이내로 먹으라고 돼 있고 또 그런 게 먹으면 또 구강 건강도 안 좋고 치아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약간 뭐 곤약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뭐 은당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칼로리가 적은 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많이 먹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홀리해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당뇨는 모계로 유전되나요? 부계로 유전되나요? 네, 모계 유계 합계 없이 20-30% 유전이 되고 이제 2형일 땐 그렇고요. 1형일 때는 3 내지 5%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뭐 아빠 약간 뭐 엄마가 좀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모계 부계 합해서 한 20에서 30% 되고 엄마 당뇨, 아빠 당뇨면 40%입니다. 예. 결혼할 때 본인이 당뇨인데 상대방이 당뇨이면은 이거는 정말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자제분이 생길 당뇨 확률이 40% 이상 되기 때문에 자제분 2명을 낳으면 당뇨를 안고 가는 거라 뭐 굉장히 아기 낳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둘 다 유전이 됩니다. 네, 감자칩 매니아. 네, 네. 그 닉네임이 먹는 게 많이 있네요. 감자칩 매니아. 네, 당뇨는 무조건 유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유전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고 바이러스도 원인이 되고 수술도 원인이 되고 약물도 원인이 됩니다. 아직 못 밝힌 것도 많은데 그렇지만 유전자가 유전인 게 한 20-30% 차지합니다. 나쁜 식습관으로 30대 당뇨 판정을 받은 애인과 결혼이 정말 고민이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혹 유전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당뇨면 애는 20% 정도, 20-30%, 20에서 25% 정도, 5명 중에 하나는 당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날 때는 애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시고 비만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5살 전에 너무 과체중으로 만들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전은 그 정도 됩니다. 현재는. 네, 감자칩 매니아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셨는데 당뇨를 음식만 조절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조절할 수 있는데요. 당이 높은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혈당이 보통 우리가 당화혈소로 기준한다면 뭐 우리가 6.5까지 보는데 이제 7.5 이 정도는 조절하지만 당화혈소가 막 9, 10이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식이법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 도구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만으로 조절 안 되면은 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조기 치료가 합병증을 조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조절하도록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수혜인 아빠님이 질문하셨네요. 당뇨, 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자주 하는데 혈압약 때문인지 약 복용 후에 운동력이 저하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처럼 종아리가 단단해지더라고요. 운동을 계속 한다는데 약속에 혈압약을 빼도 될까요? 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혈압약 어떤 거 쓰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혈압약의 종류도 있고, 뭐 종류도 어떤 거는 또 혈압을 또 낮추는 그 운동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이제 그 담당 의사랑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운동을 하면 당연히 이제 운동력이 좋아지지 않나요? 당연히 근육이 단단해질 것 같은데요. 근력도 강화되고. 그래서 운동을 계속한다는 약속과 혈압약을 빼도 될까요? 운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논문상에 보면은 연구상에 보면은 혈압을 한 3에서 5 정도 떨고 있기 때문에 뭐 10 이상 이렇게 떨구진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만 가지고 혈압을 조절한다? 아, 이거는 어렵다. 어렵다.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예. 약을 뺄 건가는 그 담당 의사랑 좀 상의를 하시죠. 네. 네, 그다음에 네, 유튜브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나날이 좋은 날 보시면 당뇨병 환자는 뼈가 약해지기도 하나요? 네. 당뇨병 환자가 골다공증이 생긴다 안 생긴다 논란이 많았는데 당뇨병 환자가 10년 이상 된 경우 그런 경우는 당뇨병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요게 최근 추세고요. 당뇨병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당뇨병 자체가 뼈를 약해지게는 하지 않는다. 뭐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당뇨병 환자 10년이 넘는 있는 경우에는 대개 당뇨병이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골절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너무 걱정돼요. 당뇨 환자들은 실명을 주의하라고 들었는데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네. 당뇨병 환자 눈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뭐 1 년에 한 번 당연히 당뇨 눈 합병증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혈당 조절하고 고지혈증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위험인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을 전부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눈 영양제가 있긴 하지만 눈 영양제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질문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당이 자주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럴 때 단 거를 듣는데 이럴 때 포도당 캔디나 초콜릿 같은 걸 먹는 게 정말 괜찮나요? 네. 저혈당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기면 혈당을 체크하시고 설탕 3 개에서 5개 정도 먹고, 어려울 때는 설탕 3-4 숟갈에 그 맥주컵 같은 물에다가 물을 200cc 채워서 뭐 한 번 먹고요. 20분 있다가 저혈당이 해결이 안 되면 한 번 더 2번 먹어 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병원에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혈당이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항상 단 거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사탕 한 서너 개는 가지고 다니시고 뭐 주스 같은 것도 좀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은 그 자체로 위험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는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포도당 캔디하고 초콜릿이 있는데 초콜릿은 좀 달라요. 초콜릿은 달긴 하지만 유지방이기 때문에 포도당 캔디만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주지 못해요. 동작이 늦습니다. 저혈당이 생길 때는 설탕물이나 포도당 캔디가 좋고, 초콜릿이나 우유 같은 거는 좀 늦게 반응하는 거니까 뭐 고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질문하셨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왜 그렇게 발저림 증상을 자주 겪게 되나요? 당뇨병 환자 10년 넘어간 사람들에서 30-40%가 저림을 호소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검사해 보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10년 넘어간 사람도 30-40% 밖에 안 되니깐요. 만약에 다리가 불편하면 다른 원인을 감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인제 그 비욘디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당뇨병 환자가 발저림이 있다고 전부 다 당뇨병에 의한 건 아니고요. 10% 정도는 뭐 알코올 또는 비타민 B 결핍 또는 허리에 디스크 또는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10% 정도는 당뇨 없이도 다리 저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원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63 세이고 리피터 10mg 먹은 지 1년 됐습니다. 지금 당뇨 전 단계입니다. 리피터로 인해 당이 생긴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리피토는 그 모든 고지혈증 약은
스타틴을 많이 쓰는데 스타틴은 혈당을 약간 올릴 수 있습니다. 다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로스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같은 거는 좀 더 당을 좀 더 많이 올리고 리피토도 좀 올리는 걸로 돼 있고요. 글쎄요. 리피토 인해 당이 생긴 건지 이거는 참 애매한데 앞뒤 정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리피터 먹기 전에 혈당 값하고 리피터 먹고 치수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화혈서가 6.3이면 아직은 당뇨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리피터를 먹다가 혈당이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면 좀 혈당을 좀 덜 올리는 약제인 피타바스타틴 계통의 약을 좀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리피터보다는 좀 당을 좀 덜 올린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 역시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없는 경우에는 리피터보나 이제 로스바스타틴 그런 거보다는 좀 피타바스타틴 계통의 약을 좀 쓰는 경향 씁니다. 네, 다이어트 성공기원님 보시면 당뇨병 환자에 추천할 운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유산소 운동은 걷기, 뛰기, 달리기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좀 운동이 어느 정도 재미가 있으면 이제 저항성 운동, 체력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안 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대부분 하시고 만약에 운동이 좀 재밌다 할 때는 거기다가 90에서 10, 80에서 2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항성 운동을 늘리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항성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항성 운동은 철봉 매달린다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역기를 든다든가 팔굽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항성 운동이 되겠는데 또는 스쿼팅을 한다든가 이런 운동이 되는데 운동을 처음 안 하시는 분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이 좀 도움이 되면 그다음에 차차 이런 저항성 운동을 붙여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정아 님이 질문하시네요. 당뇨 검사는 다 정상인데 미세혈관 점상 출혈만 있는 경우 당뇨 전 단계인가요? 망막혈관 한두 방울 점상 출혈이 있습니다. 그 외국 연구를 보면 당화혈소가 5.7부터 망막 혈관병이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6.5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만약에 혈당이 정상이라면 다른 원인을 감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것만 가지고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당뇨 전 단계 5.7부터 망막증의 출혈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딘가요? 태평양 마야 종 제가 마무리족인가 그 종족의 그런 걸 분석을 해 보니까 5.7부터 망막 혈관에 이상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런 경우는 혈당을 좀 먼저 재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원인도 원인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왜냐면 고혈압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순수 고혈압도 가능하니까요. 네. 엔젤님 질문 보겠습니다. 당화혈소, 공복혈당, 식후혈당 중 한 개만이라도 당뇨 진단이면 당뇨약 보험으로 처방이 되나요? 자, 당뇨병 진단은 동일한 검사가 2번 반복해야 당뇨병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화혈소 6.5 이상이 2번, 공복혈당 126 이상이 2번, 식후혈당 200 이상이 2번 이렇게 나와야 진단이 되는 거고 한 번일 때는 당뇨병 진단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약제 하나 쓸 때는 이제 신병원에서 이제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살짝 높은 경우는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 심사평가 기준에는 맞지 않죠. 적어도 당뇨 진단 기준은 당화혈소, 공복혈당, 식후혈당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두 가지가 또 반복적으로 2번 이상 정상을 넘어갔을 때 당뇨병을 진단하고 그런 경우에 보험 처리하는 게 아주 좀 적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당화혈소가 6에서 6.2다. 공복이 110이다. 식후가 200 넘는다.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당화혈소가 6.2야. 공복이 110이야. 식후가 200. 식후 200이 2번이 넘으면 이건 당뇨병입니다. 예. 한 번 넘었다. 이건 당뇨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중에 동일한 검사 또는 다른 검사가 두 가지가 기준을 넘어가면 그때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네. 이제 아까 식후 200이 2번 넘는다 그러면 당뇨병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뇨병 진단하고 보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날이 좋은 날님
보겠습니다. 당뇨로 인해 피로감이 너무 심합니다. 피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피로가 꼭 당뇨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무슨 뭐 신장 기능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또는 뭐 간 기능 여러 가지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뭐 당뇨만 가지고 피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잠을 못 자도 또 당뇨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이제 일 주일에 한두 번씩 당직을 하는데 뭐 전 당뇨가 없지만 그냥 좀 피곤합니다. 네. 그런 게 좀 여러 가지를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충분한 숙면, 충분한 식사, 균형된 음식 다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양제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비타민 정도는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뭐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당뇨 환자가 주의할 영양제는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 특별히 권하는 금기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인제 간이 안 좋거나 또는 노인분들일 때는 일부 영양제는 좀 조심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 비타민 영양제에 대해서는 제가 2달 뒤에 한번 강의를 준비할 계획이고요. 현재 좀 자료를 모아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탕 보글보글 님이 질문 주셨는데 당뇨 초기 증상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검사할 시간이 없네요. 진단법이 있나요? 소변에서 단 냄새가 나면은 당뇨일 확률이 있나요? 네. 당뇨의 증상은 그 옛날에 3다로 해서 다음, 단요, 다식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전적인 3다 증상이 있는데 요새는 당뇨의 초기 증상은 무증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뇨 진단할 때는 되게 얼떨결에 건강검진을 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주 그렇게 제가 예전에 30년에 의사 시작할 때는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환자분 얘기가 증상도 없는데 당뇨래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증상이 많고요. 어 증상만 가지고는 좀 애매하고 자가 진단법이 있나요? 당뇨는 진단은 혈액 검사밖에 없습니다.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진단하는 건 무리가 있고 단 냄새가 난다? 이것도 당뇨를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당뇨의 진단은 혈액입니다. 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활소, 공복혈당, 식후혈당이 적어도 다른 시간에 2번 이상 양성일 때 하는 걸로 돼 있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진단하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흰수영 고래님이 질문하셨고 네, 스트레스가 당뇨에 악영향을 끼치나요? 네, 당연히 스트레스는 코티솔 성분이 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혈당을 올리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건 당활수가 6이 나왔다. 네, 이건 이제 당뇨 전 단계입니다.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적당량 드시고 숙면을 취하시고 산보 적당히 해주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유튜브 질문이 몇 개 볼까요? 유튜브 질문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공복 혈당 말고 식간의 혈당은 몇이 정상인가요? 네, 식간은 식간이라는 건 식사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상 101부터 139까지가 정상입니다. 145 약간 정상은 아닙니다. 식간은 140 아래가 좋습니다. 물론 1시간째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시간째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포도당을 먹은 경우에는 일시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는 당뇨를 진단하지 않아요. 네. 홍삼액은 어떤가요? 네, 홍삼 자체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혈당을 떨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혈당에 대한 거는 좀 데이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혈관에 약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있고요. 그게 이제 혈관 동맥경화를 약간 개선시킨다? 직접적인 것보다는 홍삼 자체가 항산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항산화 물질을 어느 정도 산화 물질을 좀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약간 혈관에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서제스션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서 혈관은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으로 하고요. 뭐 인제 간에 문제가 없고 콩팥에 문제가 없으면 뭐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담당 의사랑 좀 상의를 좀 해 보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질문 이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바지락 술집님이 네, 닉네임이 너무 멋지시네요. 네. 네, 술집. 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당뇨 환자라서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가 잇몸이 나빠질 수 있나요? 왜 그런가요? 네, 잇몸 당뇨 환자가 생기면 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우리 잇몸은 혈관하고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살로 돼 있는데 우리가 혈관 질환이 있으면 그쪽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잇몸이 좀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으면 뼈를 심을 때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뼈가 탄탄해야 되는데 아니 뼈를 심으려면 거기가 좀 살이 탄탄해야 되는데 거기가 허들허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이게 보니까 잇몸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주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이빨을 보시면 이빨에 그런 많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이제 치주 질환을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혈당이 높다. 이거는 이제 더 최악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임플란트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혈당을 좀 잡고 잇몸을 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잇몸이 좀 달아오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밭이 좋은 상태에서 뼈를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죠. 뭐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참 질문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는데 제가 좀 강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른 기회에 여러분 이제 뭐 질문 내용이 좀 더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